저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이야기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바라고 바라던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 자신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목소리를 내었던 안세영 선수의 바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은 없었고 작심 발언은 안세영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회는 충분히 대우를 해줬고 너만 특별히 대우할 수 없다며 안세영 선수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금메달리스트였던 방수연 해설위원마저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소위 누칼협이라고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을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하며 안세영 선수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죠. 자신이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자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전히 협회의 변명만 계속되었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한계라 결정짓고 형평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협회의 입장은 당장의 변명에만 급급했죠. 협회는 더 능력 있는 선수들을 선발하고 선수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길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세영 선수가 처한 상황만 본다면 그 누가 배드민턴을 시작하려고 할까 궁금해집니다. 안세영 선수의 연봉이 6천만 원 이하로 추정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첫 주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안세영 선수였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을 뿐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배드민턴 여제, 배드민턴 천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최고의 선수임이 분명했는데요. 더욱이 배드민턴 전문가들은 앞으로 4년에서 5년은 안세영 선수를 넘어설 선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상상 이상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죠. 더욱 아끼고 케어해도 모자랄 판의 계약금, 연봉 상한제를 적용받으며 선수의 부상 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니 여태 참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지난해 연봉이 6천만 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규정에 따르는 것이었죠.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천만 원, 고졸 선수가 5천만 원이 상한액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봉의 상한액뿐 아니라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 원, 1억 원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2021년 1월 광주최고를 졸업하고 그해 삼성생명에 입단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규정에 따라 입단 첫해 연봉 5천만 원을 받았고 3년 차였던 지난해까지 매년 7%씩 인상된 연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실업연맹에서 무제한으로 연봉을 풀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협회에서 광고, 스폰서 등을 규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16개 대회 출전해 11차례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15번 결승에 진출해 11번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엄청난 승률이었죠. 상금 랭킹 여자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했었고 상금과 연봉을 합하면 9억 정도 벌어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1번의 우승이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세계 랭킹 13위 선수와 비교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계 랭킹 13위는 인도의 푸살라 신두인데요. 인도의 영웅이라고까지 불리는 인도 최고의 스포츠 스타입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을 정도의 배드민턴 간판 선수인데요. 리우올림픽 은메달,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죠. 신두는 지난해에도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푸살라 신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신두의 지난해 국제대회 상금은 7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상금 외 스폰서 등의 수입이 96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국제무대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큰 차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세영 선수가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말처럼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수 육성이 제대로 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연맹은 계약 기간을 단축하고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죠. 또한 3년 차 이내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내용의 예외 조항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총대를 맨 이유였는데요.
앞으로 선수들의 환경이 좋아지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안세영 선수의 바람이었죠. 스포츠 선수로서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는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동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선수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연봉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배드민턴 협회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바쁜 여러 협회들의 변화는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오히려 협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운영 지침을 보면 선수들이 선수촌 안팎의 생활 및 훈련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담당 지도자 허가 없이는 훈련 불참 훈련장 이탈 불가 등이 적시돼 있다고 하죠.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에 충분한 한 줄이었습니다. 우수한 선수를 양성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표선 발과정에서 성적 외적으로 심사위원의 권한 비율을 높이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중국은 안세영 선수의 귀화를 부추기고 있었는데요. 중국 포털 바이두에는 안세영 선수와 관련된 검색어가 실시간 이슈를 장악했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수준 높은 선수의 귀화를 환영한다.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라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소우닷컴은 금메달 수상 후 안세영이 펼친 여러 주장은 분명히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그동안 설정한 자체 규정 및 관례와는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아직 22세인 만큼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것 또한 선택지라고 권유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주겠다며 귀화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그동안의 활약을 본다면 탐날 수밖에 없죠.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귀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채 점차 책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죠. 또한 안세영 선수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덴마크의 악셀센 선수였습니다. 그는 안세영 선수에게 당신은 나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로 2020 도쿄올림픽과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남자 단식 금메달 2연패를 달성한 선수죠. 그는 덴마크 국가대표를 탈퇴한 뒤에도 각종 세계대회에 참가해 성과를 내고 있는 선수이기에 그의 지지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 안세영 선수의 바람이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